안녕하세요. 읽어볼래? 볼레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마스터 미리의 5년 전에 잊어버린 것 첫 소설집이고 관능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이자 마스터 미리 작가의 5년 전에 잊어버린 것 마지막 시간으로 읽어볼래 시작합니다. 데니쉬예요. 제목은 데니쉬. 야나기다군을 만난 것은 벚나무 가로수 아래 철로가였다. 내가 먼저 봤기 때문에 피해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자전거에서 내려 야나기다군이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야나기다군, 거리가 5m쯤 가까워졌을 때 말을 건넸다. 그는 숙이고 있던 얼굴을 들더니 그 자리에 선 채로 얼어붙었다. 진한 블루다운 재킷에 끝단이 너덜너덜한 청바지, 오른쪽 어깨가 약간 올라가는 그만의 독특한 자세로 서 있었다. 오랜만이야. 야나기다군이 자취를 감춘 지 거의 4달 만이었다. 종합을 알리는 어딘가 공장의 사이렌이 울리고 드문드문 가로등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야나기다군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나는 자전거를 끌고 그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작은 빵집에 야나기다군이 제빵사로 들어온 것은 작년 봄이었다. 젊은 남자를 채용했다고 하는지라 내심 기대했었는데 잘 부탁합니다 라고 작은 소리로 인사한 것은 부숭한 눈매에 수수한 얼굴의 청년이었다. 50주를 넘긴 사장은 요통으로 장시간 주방에 서 있을 수 없는 상태여서 야나기다군이 온 뒤로는 거의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빵집은 상점과 변두리의 주상복합 빌딩 1층에 있었다. 바로 옆에 남학교가 있어서 특별활동 시간 전후에는 학생들로 붐비지만 점심때가 지나면 조금 한가해졌다. 계산대 담당 파트타임이 나 혼자라서 저녁나절에 사장 부인과 교대할 때까지 가게 안에는 야나기다군과 나 둘뿐이었다. 이렇게 둘뿐 오래오래 있는 거는 좋지 않아요. 손님이 끊기면 주방 한쪽 구석에 접이식 의자를 펴놓고 잠시 쉬었다. 묵묵히 빵 반죽을 굴리는 야나기다군에게 이런저런 말을 건네는 건 시간 때우기에 딱 좋았다. 그거 초콜릿 데니쉬 반죽이지? 네. 초콜릿이라면 내가 벨기에로 신혼여행 갔을 때 거기 초콜릿 먹어봤는데 우리 것이 더 맛있는 것 같더라. 벨기에요? 말수 적은 야나기다군은 한결같이 듣는 역할만 했다. 그렇다고 귀찮아하는 기색은 아니고 그저 시시한 내 이야기에 항상 어깨를 흔들며 크크 웃어주었다. 이런 사람 나도 좋더라. 저도 말이 많아서 쉬고 싶을 땐 사실 이야기를 안 하긴 하지만 말하고 싶을 땐 말이 굉장히 저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주고 크크거려주는 사람은 참 좋은 것 같네요. 응, 벨기에 거기가 초콜릿이 유명하거든? 아참, 오줌 싸개라는 거 알아? 그것도 유명하다고 해서 일부러 찾아봤는데 진짜 별거 없어서 힘 빠지더라. 어린애라는데 사람이 아니야. 구리로 만든 동상이지. 야나기다고는 크크 웃었다. 짬짬이 손을 놓고 쉬던 사장과는 달리 이제 갓 23살인 야나기다군은 방금 충전한 로봇처럼 하루 종일 부지런히 움직였다. 빵 반죽을 뭉쳤다 늘렸다 하는 재빠른 손놀림을 옆에서 지켜보는 건 기분 좋은 일이었다. 맞아. 뭔가 이 빵 반죽을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반복적인 어떤 모습, 반복적이지만 또 되게 창의적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 빵 반죽의 그 부드러움 있잖아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조대의 오븐에서는 항상 고소한 빵 향기가 풍겨서 아 배고파 라고 엄살을 떨면 남은 반죽으로 몰래 오리지널 피자빵을 구워주기도 했다. 야나기다군은 왜 제빵사가 됐어? 좋아서요. 빵이? 예. 와 그렇구나. 나는 딱히 뭐가 되고 싶다는 것도 없었다. 하긴 어렸을 때 장래의 꿈이 케이크 가게 주인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빵집 파트타임이 전혀 동떨어진 일은 아니다.
다만 내가 원해서 일하고 있다기보다 조건에 맞는 파트타임을 찾다 보니 이 빵집이 걸려들었을 뿐이다. 어려 보이는 탓인지 30살이 된 것에도 별 다른 저항감은 없었지만 이제 슬슬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게 이래저래 나한테 유리했다. 23살의 청년과 이제 30이 된 유부녀이네요. 그쵸? 결혼한 지 3년, 남편 다쿠야는 다이빙 동호회에서 만났다. 자잘한 다툼은 있지만 나름대로 사이좋은 부부라고 생각한다. 섹스 횟수가 줄어든 것이 문제라고 하면 문제겠지만 교제 기간이 길었던 터라서 이제 새삼멀 하고 왠지 멋쩍은 면도 있다. 그런 쪽의 책을 읽어보면 남자는 아침에 성욕이 강하니까 내 유혹해보라는 식으로 해결책을 일러주는데 학교 다니는 애도 아니고 나도 새벽 대바람부터 당기지는 않는다. 이게 참 부부가요. 늘 같은 상대와 섹스를 즐기는 거잖아요. 부부가 되면. 다른 상대와 즐기면 이제 불륜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약속했잖아요. 다른 사람이랑은 안 하기로. 그게 싫었다면 결혼이란 제도를 피해갔어야 했겠죠? 아니면 안 걸리던가. 근데 뭐 연인 사이에서도 쉽지 않은 이야기니까요. 섹스라는 건 관계를 갖기 전엔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제 갖고 나서부터 처음엔 좀 흥미롭고 재미있고 좋은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뭔가 이게 학습의 반복 같은 느낌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부부들이 어려워하는 게 아닐까. 이런 면을 볼 때마다 결혼제도라는 것이 인간에게 과연 맞는 제도인가를 한 번씩 또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빵사의 꿈을 이룬 야나기다구는 뱅글뱅글 솜씨 좋게 크루아상을 빚었다. 발효 전에 희고 말랑말랑한 빵 반죽은 그의 손끝이 만져주는 대로 온 몸을 내맡기고 있었다. 섹시한 글이네요. 야나기다군이 팔을 다친 적이 있었다. 갑작스럽게 기온이 뚝 떨어진 어느 가을날 아침이었다. 얇은 머플러를 풀면서 가게 뒷문을 열자 사장 부인의 요란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루오씨 어서 와봐. 야나기다군이 너무 웃겨.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야나기다군은 노릇노릇 구워진 버터로를 오븐에서 꺼내는 참이었다. 야나기군이 아하하 방금 저기서 발라당 넘어졌다니까. 근데 빵 반죽이 머리 위에 털썩 떨어진 거야. 그렇지 야나기다군? 야나기다군은 예 라고 목을 움츠렸다. 부인은 한참이나 웃음이 멈춰지지 않는지 단팥빵처럼 동그란 얼굴로 배를 부여잡고 깔깔거렸다. 나도 야나기다군의 머리 위에 빵반죽이 털썩 떨어진 모습을 상상하고 웃음이 터졌지만 마침 손님이 오는 바람에 혼자 계산대 쪽으로 갔다. 그럼 나루오씨 저녁 때까지 잘 부탁해? 사장 부인은 웃으면서 뒷문으로 집에 돌아갔다. 정신없던 점심시간도 지나고 항상 하던 대로 주방의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다. 아침에 넘어졌을 때 어디 다치지 않았어? 부인과 한통속으로 깔깔거렸던 게 마음에 걸려서 야나기다 군에게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 조금.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만지며 말했다. 저런 괜찮아? 어디 봐. 벗겨졌잖아. 반창고 붙여줄게. 구급상자에서 좀 큼직한 반창고를 꺼내다 야마기다 군의 팔꿈치에 붙여주었다. 아프진 않아? 아예 반창고 하나 더 붙이자. 죄송합니다. 소매를 둥둥 걷어올린 그의 팔뚝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굵직하고 늠름했다. 여자들이 팔뚝에 조금 환장한다. 그런 사람 은근히 있다. 남자분들이요 거길 노리세요. 이렇게 뭐 가슴 근육, 뭐 등 근육, 뭐 허벅지 근육 어려워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팔 근육만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꽤 효과가 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다쿠야의 속옷을 사려고 역앞 쇼핑센터에 잠깐 들렀다. 신혼 초에는 남자 속옷 매장에 들어가기가 창피해서 어물거렸는데 어느새 두부라도 고르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다. 섹시한 브리프를 입은 남자의 하반신 마네킹, 과장스러운 블루감을 흘끔흘끔 훔쳐보며 안으로 들어갔다. 세트로 파는 값싼 브리프면 충분하다. 브리프가 뭐지? 이거 검색해봐야겠어요. 뭘까요? 문득 낮에 본 야나기다군의 팔뚝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성인 남자의 팔뚝이었다.
그저 그것뿐인데도 갑작스레 그의 존재가 생생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빵가게 매장에는 항상 15종류 이상의 빵이 진열되어 있다. 식빵 220엔, 단팥빵 170엔, 카레빵 200엔. 손끝이 가격을 기억했다. 처음에는 계산대 옆에 가격표를 붙여뒀지만 이제는 그 가격표도 별 필요가 없었다. 야나기다군 우리 시골집에서 가져온 과자 먹어봤어? 아니요. 어라, 사장 부인이 다 가져간 모양이네. 미안해. 야나기다군에게도 나눠주라고 미리 말할걸. 아니요, 뭐 별로. 지난 주말에 제사가 있어서 미야자키에 갔는데 돌아오는 비행기가 얼마나 흔들리던지 내가 멀미를 하는 사람이라 아직도 흔들흔들 하는 것 같아. 괜찮으세요? 야나기다군은 밤 데니시 장식을 하고 있었다. 얇게 저며 달콤하게 졸인 밤을 작은 공간에 솜씨 좋게 척척 넣었다. 야나기다군은 미야자키에 대해 뭔가 아는 거 있어? 미야자키? 이를테면 먹거리 같은 거 말이야. 먹거리... 치킨 남반이라는 요리 원래 미야자키 현이 원조야. 치킨 남반요? 알아? 치킨 남반? 조금이라니 그게 뭐야? 장난으로 슬쩍 팔을 붙잡고 매달리자 그는 얼굴이 빨개져서 어물어물 고개를 푹 숙였다. 이분 뭔가 23살에 숫기 없는 연애 경험이 거의 없을 것 같은 청년이네요. 야나기다군이 이런 식으로 얼굴이 빨개질 때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후배 남학생이 내게 고백했던 것이 생각났다. 복도에서 나를 불러 세우는 바람에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키들키들 웃으며 놀렸다. 중앙정원으로 따라갔는데 그는 귀까지 새빨개져서 교제를 청했다. 나는 어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서 서둘러 거절했다. 별 보잘것없는 남학생에게서 고백을 받은 나 자신이 창피했던 것이다. 만일 그가 좀 더 괜찮게 생긴 남학생이었다면 얼마나 우쭐했을까. 만일 야나기다군이 좀 더 괜찮게 생긴 청년이라면 점점점. 근데 이게 되게 이기적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는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이걸 이기적이라고 말하기도 되게 애매한 거죠. 그리고 그쵸. 꼭 사귄다 안 사귄다를 떠나서 내 마음에 드는 누가 봐도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나에게 고백을 했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우쭐하겠죠? 만약에 근데 남들이 보기에도 그냥 별로고 내가 보기에도 별로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그럼 내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하고 좀 짜증나고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네요. 인간 이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뭘 어쩔 건가? 손님이 들어와서 나는 계산대로 돌아가 주방에 있는 야나기다군을 유리 너머로 훔쳐보았다. 밤 데니시의 마무리로 검정깨를 훌훌 뿌리는 참이었다. 그 손끝을 타고 올라가니 울룩불룩한 남자 팔뚝이 눈에 들어와서 나는 급히 시선을 돌렸다. 계산대 옆 벽에 걸린 거무스름하게 변색한 거울, 거기에 흐릿하게 비친 내 얼굴은 욕구불만에 빠진 여자처럼 보였다. 이래서 삐우의 세계, 부부의 세계가 굉장히 막장 드라마면서도 어떤 그 부부로서 생활하는 남녀의 그 욕구를 굉장히 과장되게 표출해서 눈으로 보여줬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얼마 뒤에 야나기다군은 늦은 여름 휴가를 떠났다. 대신 사장이 주방에 나왔지만 허리가 아프다고 온종일 찡그린 얼굴이어서 쳐다보면 나까지 우울해졌다. 심심풀이 이야기 상대라고만 생각했던 야나기다군. 막상 그 자리에 없으니까 너무도 아쉬웠다. 외롭다는 느낌까지 들었다. 똑같은 레시피로 구워내도 사장보다 야나기다군의 빵이 훨씬 더 생생하게 보였다. 세상에, 심심풀이 말상대 동료로 정도로 생각했는데 막상 없으니까 외롭고 심심하고 아쉬웠다. 우와. 이래서 정드는 게 무서워. 그렇잖아요? 여름휴가를 끝내고 닷새 만에 야나기다군이 다시 나왔을 때는 묘하게 멋쩍었다. 여름휴가 시코코 집에 갔었다면서? 예. 여동생 결혼식도 했다면서 어땠어? 예, 뭐 그냥이라니. 신부 예뻤어? 예. 나도 웨딩드레스 입었을 때는 진짜 예뻤는데. 이 다음에 사진 보여줄까? 야나기다군을 상대로 나도 모르게 애교 섞인 목소리를 냈다.
왜 그랬지? 그가 작은 선물 봉투를 내밀었다. 저 이거 선물 나한테? 아까 시코쿠 과자도 받았는데? 점점점. 포장을 뜯어보니 하얀 조개 껍질로 만든 싸구려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와, 정말 고마워. 의리상 목에 걸고 보여줬더니 야나기다 군은 수줍은 듯 고개를 푹 숙였다. 그 모습이 그야말로 순진해 보여서 나도 모르게 쓸데없는 말을 입에 올리고 말았다. 우와. 남자에게 선물 받아본 거 정말 오랜만이야. 우리 집 남자 아무것도 안 사줘요. 야나기다 군이 100배, 1000배 다정하다. 크크 웃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나기다 군은 웃지 않았다. 이거 곤란한 사인. 뭐죠? 조개 껍질 목걸이를 계기로 야나기다 군은 내게 다양한 선물을 주었다. 초콜릿, 작은 쿠키 종합 세트, 아로마 향, 손수건, 열쇠고리. 저녁 때 사장 부인이 가게에 나오기 조금 전에 머뭇머뭇 내밀었다. 준비하느라 힘들 텐데 마음만으로도 고맙다고 몇 번을 말해도 귀엽고 또 뭔가를 들고 왔다. 이거 첫사랑하는 남자들의 패턴 아닙니까? 살아있는 송사리를 주려고 한 적도 있었다. 송사리 2마리를 리본 달린 작은 병에 넣어서 파는 걸 어디선가 보고 사온 모양이었다. 이건 내가 돌봐줄 수도 없고 죽으면 너무 딱해서 안 돼. 못 받겠다고 했더니 다시 들고 갔지만 혹시 하수도에라도 쏟아버린 건 아닌지 영 뒷맛이 좋지 않았다. 다음날 조심스럽게 송사리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집에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어항을 샀느냐는 말까지는 어쩐지 물어볼 수 없었다. 이게 연애를 잘 모르는 사람의 전형적인 어떤 선물 패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다. 정말. 그 작은 병에 가둬둔 채 길을 생각일까? 그 한 쌍의 송사리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걸까? 작은 병을 들고 송사리를 빤히 들여다보는 그의 모습을 상상하며 숨이 턱 막혀왔다. 야나기다 군이 점점 부담스러워졌다. 마치 축축한 낙엽에 서서히 파묻히는 듯한 무거움이었다. 어느 날 밤 1박 2일 출장에서 돌아온 다쿠야가 내 발을 보며 웃어댔다. 그게 뭐야? 겨울용 실내화를 어디에 넣어뒀는지 생각나지 않아서 별 수 없이 야나기다 군이 준 슬리퍼를 신었던 것이다. 토끼 아플리케의 어린애 같은 것이었다. 내가 산 거 아니야. 선물 받은 거. 그런 걸 누가 줬어? 빵집 사장 부인. 젊은 남자 제빵사가 줬다는 말은 하지 못했다. 왜 못했을까? 빗소리가 들려서 서둘러 베란다로 빨래를 거들어 나갔다. 아직은 빗발이 약하지만 본격적으로 쏟아질 것 같은 비였다. 맨션 꼭대기층에서는 도쿄 스카이트리가 보인다는데 2층 우리 집과는 관계없는 얘기였다. 스카이트리도 안 보이고 겨울이면 창유리 결로와 싸워야 하는 이 맨션의 대출금은 앞으로 33년이 남았다. 그리고 나는 파트타임으로 꼬박꼬박 저금을 하고 촌스러운 실내화나 선물 받는 그런 인생이었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 참 그런 인생이었다가 되고, 또 한편으로 바꿔 말해볼까요? 그래도 대출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 집이 어쨌든 있고 파트타임이지만 꼬박꼬박 저금도 할 수 있고 촌스러운 실내화일지 몰라도 그런 것도 받을 수 있고 빨래 건조대에서 목욕 타월을 걷어내는데 문득 맨션 밑에 보도에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였다. 왠지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직감했다. 어슴푸레한 가로등 아래 떠오른 실루엣이 눈에 익었다. 오른쪽 어깨가 약간 올라가는 자세로 서 있는 모습. 야나기다 군이었다. 왜 찾아왔지? 그리고 집은 어떻게 왔지? 나는 구르듯이 방으로 뛰어들어와 힘껏 커튼을 쳤다. 나를 만나러 온 곳이다. 우리 베란다를 지켜보고 있었던 곳이다. 큰 소리를 내는 바람에 거실에서 다쿠야가 왜 그래? 라고 묻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야, 벌레가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 갈라진 내 목소리에 괜히 더 무서워졌다. 오늘 밤만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한참 전부터 내 모습을 찾고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이래서 사람의 감정이나 연애가 타이밍이라고 하나 봐요. 만약에 야나기다 보니 이런 식으로 다가오지 않고 이렇게 서툴고 이렇게 좀 부담스럽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지 않고 정말 뭔가 물감 퍼지듯이 물들듯이 다가왔다면 분명히 나루오도 이렇게 무서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이렇게 막 푹푹푹 뒷걸음질 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좀 반응이 그랬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1시간쯤 지나 머뭇머뭇 베란다로 나가 아래를 내려다봤지만 이미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야나기다 군은 빵집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대로 자취를 감춰버린 것이다. 으, 더 무서워. 마음이 좀 아플 것 같아요. 제가 나루오라면 무섭고 부담스러우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4달여 만에 만난 야나기다군은 약간 살이 찐 것 같았다. 야나기다군 잠깐 걷자 자전거를 밀면서 나란히 걸었다. 갑자기 나오지 않아서 사장 부인이 엄청 화났었어. 예. 하지만 금세 다른 사람 구했어. 나보다 조금 나이 많은 여자. 예. 빵 만드는 방법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더라. 철로가의 길이 끝나고 그대로 건널목을 지나갔다. 사람들로 붐비는 상점가를 피해 한 블록 앞에 역으로 이어진 골목길을 걸었다. 그것도 길고 긴 벚나무 가로수 길이었다. 야나기다군은 자신의 구두 끝을 응시하듯이 고개를 푹 숙이고 걸었다. 뺨에 금세라도 터질 듯한 여드름 하나가 나 있었다. 이 문장에서 나루오의 마음이 딱 읽혀지는 거죠. 뺨에 금세라도 터질 듯한 여드름 하나가 나 있었다. 이 사람은 너무 어리고 너무 젊고 너무 서툴고 오늘 가게에 휴가 내고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어. 미야자키에서 잠깐 올라왔다고 해서. 그래요? 이상하게도 무섭지는 않았다. 맨션까지 찾아온 곳에 겁이 나서 며칠이나 잠을 못 잤던 게 거짓말 같다. 되게 이중적인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무섭고 부담스러우면서도 안타깝고 좋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신경도 쓰이고. 야나기다군 요즘 뭐해? 아르바이트요, 편의점에. 그렇구나. 근데 관뒀어요. 시골에 내려가 아버지 식당 일을 돕기로 했단다. 이제 빵은 안 하고 전용 오븐도 없고 아버지 식당 빚도 많고. 그렇구나. 모레 시골 가요. 어머, 그렇구나. 짧은 침묵을 깨고 야나기다군이 죄송했습니다 라고 불쑥 말했다. 나루오 씨의 집 앞 한번 지나가 보고 싶어서. 그때 딱 한 번? 예. 거짓없는 말로 들렸다. 누군가의 집에서 달콤매콤하게 생선을 조리는 냄새가 나서 왠지 눈물이 나려고 했다. 이 장면은 너무 아파. 나루오 씨의 집 앞을 한번 지나가 보고 싶었대요. 딱 한 번. 근데 그 말이 진실인 것처럼 믿어져서 왠지 생선조림 냄새를 맡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대요. 공감. 나만 드니? 야나기다군, 아직 시간 있지? 고향 가는데 여비 좀 주고 싶으니까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꼭 기다려야 해. 금방 올 테니까. 자전거를 타고 나는 역 앞 은행으로 향했다. 그리고 ATM에서 40만 엔을 인출해 가방에 넣고 야나기다 분에게로 서둘러 달려갔다. 이걸로 제빵용 오븐을 살 수 있을까? 야나기다 분의 꿈이 다시 돌아올까? 40만 엔은 빵집 파트타임으로 꼬박꼬박 저금해온 무슨 일이 생길 때를 위한 돈이었다. 나의 무슨 일이 생길 때는 지금 이 순간이 틀림없다. 인생에 한 번쯤은 이런 식으로 돈을 써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막 쓰려. 소매치기 당하지 않게 평소에도 자전거 바구니에 네트를 치고 다니지만 오늘은 거기에 더해서 가방끈까지 핸들에 둘둘 감았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느라 발이 자전거 페달을 몇 번이나 놓쳐서 안장에 치골이 턱턱 부딪혔다. 치골이 어디지? 어쨌든 그만큼 혹시나 가버릴까봐 빨리 막 돈을 찾아서 그 야나기다 군나에게 돈을 전달하고 싶으니까 숨을 헉헉거리며 아까 그 자리에 돌아와 보니 야나기다 군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자전거 안장에 앉은 채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가로등 불빛과 가까운 나뭇가지 쪽부터 벚꽃이 봉긋봉긋 피어나는 게 보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차라리 화끈하게 바람이라도 펴버렸으면 이렇게 아리지는 않을 것 같네요. 어떤 감상이실지 궁금한데 댓글을 주셔서 나눠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읽어볼래? 오늘 마스다 미리의 첫 번째 관능적인 소설집 5년 전에 잊어버린 것까지 총 3편의 단편 소설로 만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책으로 만날까 고민하고 만나러 올게요. 읽어볼래? 볼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